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 이렇게 미국 증시 쭉 보는데 막판 나스닥이 무너지는 건 살짝 무너졌죠. 살짝 무너지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고 끝이 나는데 S&P 500하고 이제 다우는 플러스로 끝이 났는데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0.11%인가 이렇게 끝이 나면 좀 안타까운 아쉬운 속으로 계속 그거 지켜보고 있었지. 저거 좀 올라서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사람 주식은 심리니까 플러스로 돌아서면 오늘도 또 기분 좋게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는 우리와 달리 뉴트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뉴트럴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2차 전지에 대해서 흥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몰입하면서 가고 있는 거냐. 좀 의외죠? 오늘도 테슬라도 살짝 빠지면서 끝이 났는데 테슬라의 모습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동행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서로 역행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과하고 과열된 듯한 느낌은 확실히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해봤습니다. 자, 금일 추천 종목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오늘은 주로 이제 왜 에코프로 그룹이 많이 상승을 하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 뜨거운 2차 전지 관련된 이 시장의 모습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종가 한번 봅시다. 네, 다우존스는 0.12%, S&P 500은 0.08%, 나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아깝이 아쉽게 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내일 파웰 이제 양원에서 상원 하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걸 놔두고 이제 정중동을 하는 거죠. 장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막판에는 또 이익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기 조정을 좀 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모델 S와 Y 가격을 내렸죠. 8% 정도를 내렸는데 이게 일단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모습인데 오늘 테슬라의 주가 조정은 우리나라 지금 뜨겁게 핫하게 올라온 에코프로 비행그룹 관련된 종목들을 삼성 SDI와 에코프로 비행그룹이 이게 서로 결합을 해서 폭발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들이 과연 조정을 받는다면 한국은 반대편에 있는 주가들,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좀 의외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올라올 확률이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2차 전지 강세는 좀 과한 듯하다.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과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 생각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란이 세계 2위 규모 리튬 광산을 발견을 했죠. 네, 네. 우리 이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또 안 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러진 않겠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와 모델 S를 5에서 9% 정도 가격 인하했다.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애플을 매수 의견으로 바꿨다.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댓글 달려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면 반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미국 이렇게 블룸버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2년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93bp 거의 100bp까지 와 있죠. 1981년 이래 최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전이 30bp, 40bp 됐을 때부터 한 6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1년이 넘어간 거죠.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금리를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100%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의 의존도가 컸지만 지금 은행 이외에도 증자나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증자나 다른 여러 가지 벤처캐피탈 여러 가지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도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금리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진 않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키포인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유로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유로존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올해 작년부터 확실한 글로벌 시장, 주식 시장의 든든한 밑에 발판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거죠. 사우디가 4월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인상을 했다. 중국 수요가 강세인 영향이 좀 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사우디가 트르키의 중앙은행에 50억 달러를 내칠했다. 터키 리라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기업 데이터 최상위 규제기구 신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 기업 데이터 최상위 규제기구 신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 네, 공산주의는 뭐뭐 하면은 규제기구를 만드는 특성은 확실히 보입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은 104.36, 105까지 올라갔던 달러 지수가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대편은 이머징 통화의 강세를 일으키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원달러가 1,300원 이하로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네, 2년짜리 보면 4.8924. 그렇죠. 3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3.979 아직까지 4%는 한번 치고 내려오네 아직까지 치지는 않고 있는데 거의 다 쳐 있네요. 7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1.6bp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WTI가 80달러를 기록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한다. 사우디와의 사이가 안 좋아서 오펙을 엑시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인 기사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다시 유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심지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WTI는 우리 글로벌 시장의 CPI와 너무 관계가 깊다. 따라서 WTI가 70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CPI는 5% 이하로 내려오기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8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 중국이 이제 얼굴을 글로벌 시장에 다시 리오픈으로 내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달러 상승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0.98% 하락. TSMC도 0.26% 하락, 8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도 0.36% 하락. 반도체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메타 플랫폼스는 0.31% 상승하면 185달러. 노블록스는 1.33% 하락해서 40달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22,000까지 하락을 하면서 22,373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초반에 사서 23,000달러에 파는 그러한 대꾸받고 왔다 갔다 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삼성 SDI가 GM에서 5조 달러 정도 오더를 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 뭔가 응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캐탈리스트 촉매제가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배터리 공급사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이런 밸류체인을 제가 여러 붙여놓으라 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이렇게 인쇄를 한 후에 붙여놓으십시오. 삼성 SDI를 한번 봅시다. 중대형 각형과 원통형을 만들어냈는데 주요 고객은 BMW, 폭스바겐 여러 가지가 있죠. 레노버, 제규어 등인데 전부 양극재는 누가 하느냐? 에코프로 BM이 전체 양극재를 다 원통형도 에코프로 BM, 다음에 중대형 각형도 에코프로 BM, 플레망은 일본의 W스코프, 일본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아사히, 카세이 이런 회사들이 분류망을 하죠. 한국 회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 전액을 보면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쓰죠. 네, 솔브레인 중국과 일본 업체를 쓰는데 국내 전액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하고 솔브레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동아 기업이 모회사 이거 솔브레인. 다음에 동박은 일진 머티리얼스와 중국 일부 업체를 쓰는 일진 머티리얼스 지금 롯데로 갔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붙여놓고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아, 삼성 SDI가 뭔가 이제 오더를 많이 받고 주문을 많이 받으니까 양극재가 전체 가격의 50%, 배터리 가격 50%인데 이 50%를 다 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오더를 받고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한다면 결국 삼성 SDI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이것을 좀 깨끗하게 잘 인쇄를 한 후에 잘라 붙인 후에
여러분들 책상에 딱 붙여놓으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극판 공정, 이제 뭔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극판 공정인데, 이게 믹싱하고 코팅하고 아벤하고 슬래팅 이 네 개의 공정으로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를 믹싱해서 재료를 믹싱해서 코팅을 한 후에 아변을 해서 자르고 붙인 다음에 이제 극판을 만드는데, LG엔솔과 삼성 SDI는 TSI, 믹싱하는 TSI라는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윤성 FNC, LG엔솔과 삼성 SDI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제일기공 비상장인데 SK이노베이션은 얘들이 하고, 코팅 업체에서는 PNT가 하죠. PNT가 배터리 3사를 다 한다니까 PNT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코팅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CIS가 삼성 SDI와 연소를 하고, 아변은 또 PNT가 배터리 3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코팅과 아변은 PNT다. PNT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것 같다. 다음에 코팅의 CIS가 또 새로운, 이쪽이 더 강자였죠. 네. 또 슬로팅에서는 또 PNT가 또 하는 거죠. 그렇죠? 3사에 다 하고 있고, 이렇게 극판 공정을 만드는 중요한 공정에 코팅, 아비언, 슬리팅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냐? PNT하고 CIS가 하는데, CIS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질 않대요. 많이 오르질 않대. PNT는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PNT는 좀 추가로 좀 가지고 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을 통해서 장점 있는 회사들을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에코프로 BM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는, 첫째, 삼성 SDI가 캐탈리스트 역할을 했다. 삼성 SDI가 뭔가 오더를 많이 따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에코프로 BM그룹이 줄줄이 그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배터리 자체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 30개월이 지났으나 자체 배터리 생산에 관련된 의미 있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주당 86만 8천 개의 배터리 셀을 생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대수 기준으로 하면 주당 1000대, 연간 5만 대 수준밖에 내재화가 되지 않는 거죠. 2023년 연간 목표 대수를 180만 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8%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내재화 수준이 낮다.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내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LNF하고 계약을 했는데, LNF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파나소닉도 있고,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혹시 테슬라와 직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양극재에 대해서 이게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보니까 테슬라와 에코프로 BM은 직접적인 직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상장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전구체를 직납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제가 들은 소식이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테슬라는 에코프로 BM과도 뭔가 직납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두 번째 특징이다. 5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양산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던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도요, 역시 최근 독일 언론에 따르면 2023년까지 배터리 양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재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극재 기업이 하나 필요하다. LNF, 파나소닉은 안 될 것 같다. 바로 에코프로 BM이 새로운 뭐랄까 후보 중에 하나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도 여기에 좀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그룹의 그룹 구조도인데, 에코프로가 홀딩 컴퍼니이고 에코프로 NH가 있죠.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라는 홀딩 컴퍼니 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을 가공하는 기업이 있죠. 리튬을 가공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금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GM, 지금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꿨죠. 이게 이제 곧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한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배터리 재활용을 만든 에코프로 CNG, 네, 재활용은 CNG.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A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파워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미 한 2-3년 동안 꾸준히 올라왔는데 추가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21조를 받고 있죠. 21조를 받고 있는데 2023년 보면은 매출액은 8.4조, 영업이익은 6,011억, 6,110억이죠. 그 다음 24년은 8,62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조라고 치면 20배, 20한 4, 5배인데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틀림없이 가속도가 붙으면 1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1조에 20조면은 20배인데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PM은 30조까지는 일단은 땡길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야금 쉬었다가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한 에코프로 BM의 가장 큰 특징이 영업이익률이 7%, 옛날에는 9%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7% 후반대로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8%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7% 후반대인데, 이 정도면 LNF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은 큰 매력 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LNF 한번 봅시다. LNF는 지금 시총이 9.2조죠. 2023년에 매출액은 6.8조.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4,333억. 2023년에는 1조가 넘고 708억. 2024년 에코프로비엠이 약 8천억대 후반인데 7천억대면 약 1천억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거의 몇 조가 납니까? 반 10조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보면 LNF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6.9니까 에코프로 비엠의 7%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좀 길게 보면 LNF가 다시 밸런스를 맞추고 지금 19조인데 15조까지는 충분히 쫓아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적절하게 오는 8구 LNF로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단 여기서 두 배터리 양극재 회사가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을 깔아야 되는 거죠. 네, 단순하게 봐서는 LNF가 저평가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15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제가 이 글을 저녁에 미리 이제 초본을 쓰고 새벽에 이제 마지막을 쓰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핫하게 올라온 이 양극재 2차 전지가 언제 슬로우 다운하고 좀 쿨다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반도체가 조정이 나와야 된다.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야 얘들이 조정을 조정을 받는 게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현재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당분간 살아나기 힘들 거다.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2차 전지와 다음 반도체가 하나의 섹터로 IT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걸 다시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서 2차 전지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닌가. 여기에 공매도 쳤던 것들을 환매수로 뒤집은 효과까지 섞여 나오면서 이 난리가 야사르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 2차 전지는 시장의 나름대로 리더 역할을 확실히 할 것 같다. 하지만 현재의 상승은 너무 급하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생각보다 강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비행그룹의 상승세가 시장을 리딩 중에 있다. 그러나 그 상승 강도나 속도가 너무 강해 단기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반대편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LG엔솔, LNF, 포스코 케미칼 등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결국 2차전지 양극재 전체 생태계를 구축한 에코프로 비행그룹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단타를 먹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시총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30조 정도면 올라올 것 같다. 지금 21조니까 50%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기간은 언제냐? 올 연말까지 보는 거죠, 저는. 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세 중인데 얼마나 추가로 상승할지는 모르나 단기 1차 상승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 이제 오늘부터 올라오면 상승시마다 이익 신호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게 제 생각이죠.
어제 솔트룩스가 20% 넘게 상승하면서 4만 원대를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솔트룩스 시총이 얼마인지 봤더니 6,600원 정도 되더라고. 네. 제가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단언을 한 게 하나 있는데 단언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솔트룩스가 10배가 나야 이 장이 끝난다. 6,000원부터 시작이 좀 4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68, 40, 67, 47배, 66, 36, 7배까지 올라온 거죠. 항상 어느 섹터가 신규로 나타나고 시장을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항상 10배를 나고 끝이 나더라. 단순하게 봤는데 솔트루스가 6.5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럼 10배까지 나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6만 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솔트룩스는 6만 원까지 한번 버텨봐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자, 챗GPT, 로봇, 폐배터리가 좀 쉬어갔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돈이 살짝 돌면서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 폐배터리는 이제 3월 15일 날 CRMA가 발표가 있는 거죠. 제가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을 강력히 추천했고 있는데 안 오르니까 좀 마음이 불안불안하는데 견디셔야 됩니다. 네, 특히 샤비캠은 자기 자본금이 27억밖에 안 돼요. 얘는 무중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돼요. 27억밖에 안 되고 시총이 6천억 정도인데 무중 가능성. 전체 발행 주시가 460만 주인데 대주주가 56%를 쥐고 있는 거죠. 네, 유통 물량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얘는 한번 말아 올리면은 세비캠은 크게 말아 올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세비캠을 좀 좋아하는 이유죠. 오늘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왜 좋아하는 섹터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올려놨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은 카페로 들으십시오. 중국 리오펀즈는 살짝 좋아했다가 어제 김치국물 마셨죠. 양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부정적이었어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부정적인 요소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신중한 접근을 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판단을 살짝 미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핫한 2차전지나 양극재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고체만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주저주저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했는데 일단은 양극재 2차전지의 거꾸로 비행그룹 상승은 좀 과한 것 같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신 그 반대편에 있는 LNF라든지 LG엔솔 뭐 이런 로봇, 챗GPT 이런 애들이 또 반대로 상승의 모습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 들어오라고 계속 광고를 많이 하는데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와서 열공화를 원하는 자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하루에 한 3, 4명씩 들어오시던데 들어와서 다 만족해 하시면서 가장 키워드 오리어가 돼서 온갖 질문을 저에게 다 하십니다. 네, 별걸 다 물어보시대요. 네, 아주 제가 친절하게 매 순간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리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 들어오면은 너무나 좀 순화된 그리고 정제된 언어를 쓰고 제가 방향성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종목도 뭐 방향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친구들 사이의 토론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생각들이 서로 교류되는 그러한 클린한 그러한 카페 열공을 원하는 자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추천 종목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가 한 섹터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섹터 관련된 두 종목 추천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밸런스를 맞추는 좀 슬로우 다운할 시간이 있지만 장 초반에 막 매물이 나오고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면 장 중후반에 또다시 좀 들어 올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하자 이렇게 오늘은 윗꼬리가 아니라 아랫꼬리가 달 확률이 높아 보이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